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친구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친구과 임상 실습 사전 동영상으로 어깨관절 초음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스캔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깨 관절 혹은 다른 관절이나 척추 초음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관절이 그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부학적인 내용을 아셔야 하고요. 그 해부학적인 부위 중에서 나는 초음파로 어떤 부위를 관찰할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관찰할 부위의 해부학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깨 초음파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어깨 관절 복합체 중에서 이 로테이터 커프를 관찰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즉 로테이터 커프는 이렇게 레서 투버클에 붙어 있는 서브 스카플라리스 그리고 이렇게 이 견갑극에서 아치를 통해서 그레이터 투버클에 붙어 있는 앞모양이고요. 뒤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 수프라스피나토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견갑극 아래에서 그레이터 투버클에 이렇게 뒤쪽으로 붙어 있는 인프라스피나토스 극하근 그리고 극하근 아래에서 이렇게 그레이터 투버클 아래쪽에 붙어 있는 테레스 마이너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의 로테이터 커프가 각각의 방향으로 어깨 관절을 당기면서 고정해 주기 때문에 어깨가 안정적으로 외전을 해서 충돌이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가 관찰을 할 거고요. 초음파에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거를 관찰할 거냐면은 대표적인 힘줄인 바이세스 브레이크의 롱헤드, 이 레서 투버클과 그레이터 투버클 사이를 지나는 롱헤드를 관찰을 할 거고요. 또 어깨의 대표적인 관절인 클라비클과 아크로미온을 연결하는 AC 조인트를 또 프로브로도 관찰을 한번 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휴메로스와 또 어깨 관절 사이에 진짜 충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는 이 충돌 증후군 동적 검사도 이렇게 관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어깨 초음파의 표준 수식, 즉 스탠다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각각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관절과 척추 부위에 표준 술식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순서대로 관찰한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런 표준 술식은 뭐 학회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어깨 관절에는 이 정도의 표준 수실로 관찰을 할 거고요. 아마 실습에서도 뭐 거의 여기에 준해서 이 순서대로 거의 실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완 이두근이 장두, 이걸 이제 단축해서 장축으로 또 견갑하근, 또 극상근, 극하근, 관절 후방면에 있는 소원근이나 관절순, 그리고 AC 조인트, 그리고 경봉하 충돌 증후군의 동적 검사 이런 내용들을 각각 실습에서 이번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실습 어떤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대부분의 환자 먼저 보는 게 이제 이두근건 바이세스 텐던의 롱헤드를 보게 되는데요. 아마 먼저 이렇게 횡충 영상으로 팔꿈치를 90도를 굴곡시킨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횡충 영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충 영상을 관찰하고 횡충 영상을 본 다음에 이렇게 프로브를 90도로 회전을 해서 텐던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프로브를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축 영상을 횡충 영상 다음에 관찰하게 되고 그럼 과연 어떤 형태가 띄냐? 바로 이렇게 횡충 영상을 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띄는데 이 내용은 바로 그레이터 투버클과 레서 투버클 사이를 지나는 바이프세스 텐던의 롱헤드가 이렇게 횡충 영상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는 뭔가 하얀색으로 된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가멘트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구릉 사이에 동그란 원이 관찰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은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이두근건의 종축 영상을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해서 이 롱헤드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 표면에서 죄송합니다. 표면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이 디스탈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깊어지죠. 그래서 프로브도 조금 이 디스탈 쪽을 좀 눌러서 관찰을 해야지 아니소트로피, 비등방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습하실 때 아마 말씀을 주실 예정이고요. 그럼 이렇게 이 바이프세스 텐던의 롱헤드가 이 피브릴라 패턴 이렇게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견갑하금, 서브스카플라리스를 보게 되는데요. 서브스카플라리스는 어떤 식으로 관찰하냐면 아까 바이세스 텐던을 관찰하는 경관절을 90도 굴곡한 자세에서 그리고 경관절을 횡축 영상에서 환자에게 어깨를 외회전하게 이렇게 시킵니다. 외회전하게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견갑하근의 횡축이 아니라 종축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세스 텐던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이세스 텐던에서는 횡축 영상이었지만 견갑하근에 있어서는 섬유 방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종축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찰하시게 될 모든 대부분의 힘줄이나 뭐 근육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근육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관찰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늘려줘야지만 혹시나 그 근육이나 힘줄들이 더 잘 보이고 또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파열이 정확하게 더 극대화돼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외회전하는 이유도 바로 견갑하근을 늘려주는 방향이 바로 외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외회전한 상태에서 우선 종축 영상을 관찰한 다음에 횡축 영상을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나중에 뭐 배울 수 있겠지만 견갑하근은 이렇게 부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좀 다양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실은 또 프로브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을 보시게 되면 종축 영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뭔가 새 부리 모양이 보이시겠죠? 뭔가 새 부리 모양인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레서 투버클의 이 견갑하근이 새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위가 보이시게 되고요. 바로 이 이렇게 새 모양으로 레서 투버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니소트로피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색 부위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은색 부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열됐구나 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특히나 견갑하근의 레스터 투버클의 부착 끝 부위는 이런 아니소트로피가 잘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프로브를 조금씩 돌려보면서 이 부위가 진짜 파열됐는지 아니면 하얀색으로도 보이는지를 반드시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90도로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보시게 되는데 이 형태는 이렇게 휴메럴 헤드가 있고요. 여기 미약하게 약간 검게 뭐 연골들도 보이게 되고요. 또 서브스카플라리스는 좀 근육이 좀 넓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머슬의 번들들이 이렇게 한 뭐 4개에서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여서 이와 같은 형태로 휴메럴 헤드에 카텔레이지, 즉 연골이 있고요. 머슬 번들들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관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깨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극상근입니다. 즉 극상근은 팔을 신전, 내회전, 내전시키는 방향. 어렵죠. 그냥 쉽게 열중샷 하는 자세라고 보고요. 이 자세를 열중샷 하는 자세고 이걸 우리는 보통 크라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스 포지션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을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 건을 가장 늘려주는 방향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수프라스피나토스, 극상근을 가장 늘려주는 자세가 바로 열중샷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해서 관찰을 해야지만 실제 극상근을 더 잘 볼 수도 있고요. 파열됐을 때 그 파열 부위도 명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중샷한 자세를 두면은 대략적으로 이 종축 영상은 AC 조인트에서 뭐 대략 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로 그냥 내리시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극상근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라스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뉘어 있지만 이 상태에서 열중샷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일자로 놔서 종축 영상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놔서 횡축 영상을 관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 극상근의 정상적인 수프라스피나토의 정상적인 초음파 영상이고요. 이 영상도 견갑하근과 마찬가지로 뭔가 쇠부리 모양으로 보이죠. 뭔가 이게 뼈에 이렇게 쇠부리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 관찰되는데 실제 어떤 모양인지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견갑하근은 레서 투버클, 즉 여기 있는 소결절에 붙어 있었는데 이 극상근 같은 경우는 대결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대결절 중에서도 슈페리어 파셋에 붙어 있는 모양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리 모양을 관찰하시는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이 극상근에서는 여기 별표친 부위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약간의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검은 부위가 뭐냐? 바로 벌사입니다. 즉 점액낭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SASD 벌사라고 하는 그 어깨에 있는 대표적인 점액낭인데 이 점액낭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외전을 할 때 이렇게 점액낭이 있어서 외전을 할 때 이 아크로미온 공간에 끼지 않게 끼어더라도 좀 충돌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은 이 어깨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벌사가 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꺼워져서 이렇게 좀 두꺼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를 외전할 때 이 견봉부에 많이 끼어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충돌 증후군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실제 실습을 하시다가 내가 어깨가 좀 아프고 좀 충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우리가 침 놓고 춘하시면서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초음파로 이렇게 한번 어깨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벌사가 이게 지금 화면처럼 거의 안 보이는지 혹은 까맣게 보이는지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극상근 같은 경우는 뭐 남을 해도 되지만 스스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실습 시간에 해보시면은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어깨 관절 그 중에서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이 한 80에서 85%는 거의 대부분 극상근에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습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형태의 사진을 잘 찍으실 수만 있다면 뭐 굉장히 보람되게 실습을 잘 하시고 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형태를 관찰하시고 찍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상근의 종축 영상 다음에 이제 프로브를 수직으로 돌려서 횡축 영상을 관찰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띄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극상근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을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모양을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영상인데 이것도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알고 확인해 보면은 지금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이거는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분은 이제 조금 정상이라보다는 약간 제가 이 SASD 벌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SASD 벌사가 조금 만성 아마 크로닉 벌사이티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두꺼워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위에서 수프라스피나토스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즉 이 화면은 여기 조금 저음영과 여기 좀 고음영이 조금 나뉘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수프라스피나토스고요. 수프라스피나토스가 보이고 그 조금 아래쪽에 프록시말 쪽에 있는 부위가 인프라스피나토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하근입니다. 이 극하근과 극상근은 이렇게 특정 이 미들 파셋 부분에서는 이렇게 겹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파열이 됐을 때 어느 부위 파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부위를 가져왔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위는 우리 바이셉스 롱헤드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극상근에 대해서 종축이나 횡축 영상은 아까 어깨를 열중샷한 클라스 자세뿐만 아니라 근데 실제 환자들은 이 자세 못 하거든요. 잘 못 하시는 환자 많기 때문에 이걸 변형한 자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형한 자세마다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시거나 뭐 실습을 해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극하근을 보게 되면 극하근은 이게 뒤에서 붙어 있죠. 그래서 극하근은 극상구가 조금 다 반대입니다. 팔을 내외전, 내전에서
결국은 반대편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이 극하근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축 영상을 이렇게 횡축 영상을 그거보다 수직으로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다 실습 시간에 하실 예정입니다. 극하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부리 모양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레이터 투ber클의 미들 파셋 부위에 붙어 있고요. 이 미들 파셋 부위에 붙어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끝 부위는 이제 아니소트로피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파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프로브를 돌려봐서 각도를 달리해서 이 부위가 다시 하얗게 보이는지를 관찰해서 한 번이라도 하얗게 보이면은 이건 파열이 아니라 내가 아니소트로피로 잘못 관찰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잘못 관찰했다기보다는 우리 텐던을 정확하게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틀어지고 또 내가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살살살살 움직여가면서 관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횡축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요. 또 이부 부위를 잘랐기 때문에 휴머럴 헤드에 있는 이 연골도 약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절수는 바로 이 관절을 관찰을 해야지 관절순을 볼 수 있는데 이 휴메럴 헤드와 어깨 관절에 해당하는 그 부위를 딱 정확하게 갖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은 극하근 관찰한 것처럼 반대 어깨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조금만 프로브를 뒤로 갖다 빼면 됩니다. 뒤로 이렇게 빼면 되고요. 어떤 분은 관절순부터 관찰하고 인프라스피나토스 즉 극하근을 관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극하근 먼저 관찰하고 관절순을 관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로 관절순을 보면은 휴메럴 헤드와 어깨 관절 사이에 이런 관절 포스테로 라보룸을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이 바로 인프라스피나토스가 이렇게 이 위를 지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절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얀 형태로 섬유성으로 하얀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 관절순 같은 경우는 아까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바이셉스의 롱헤드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관절순의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던지는 동작, 굴곡하는 동작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건 후방이지만 이 관절순이 이렇게 좀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야구 선수들이 보통 많이 이런 관절순이 많이 찢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좀 뭔가 저음용으로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견봉쇄골관절, AC 조인트, 바로 이런 이 클라비클과 아크로미온 사이에 있는 이 관절을 관찰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관절을 관찰하면은 대략적으로 손바닥으로 이제 손바닥을 이제 아래에 이제 내려놓은 상태에서 견봉쇄골관절, 이거는 이제 표면 회복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봉쇄골관절을 찾으신 다음에 이 프로브를 그 관절에 종축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횡축으로도 놓을 수 있는데, 근데 단 이제 관절이 이 그림과는 다르게 좀 클라비클이 좀 높습니다. 클라비클이 높기 때문에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조금 약간 이거를 약간 이렇게 좀 기울인 상태로 갖다 대야지만 단축 영상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견봉쇄골 관절에 대해서 이렇게 초음파 영상을 보이고요. 뼈가 이렇게 있죠. 뼈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높다고요? 바로 클라비클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클라비클이 좀 이 높은 게 클라비클이고요. 좀 낮은 게 아크로미온이고 이 사이가 관절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이제 텐던들이 지나게 됩니다. 죄송한데 인대 리가멘트들이 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시게 될 영상이 바로 이제 견봉화 충돌 동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견봉화 충돌 동적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를 내전, 내외전해서 상완골 대결절 전방으로 회전시켜서 이제 견봉화 쪽으로 외전시키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굳이 내전, 내외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전, 내외전을 시켜야지만 어깨에 있는 가장 뾰족한 부위인 그레이터 투버클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외전을 시킬 때 바로 이 아치 부위에 잘 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충돌 검사라는 거는 일부러 이학적 검사는
뭔가 불편함을 만들어서 실제 뭔가 통증이 있는지 양성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더 잘 생기는 형태인 내전, 내외전에서 그레이터 투버클, 즉 대결절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서 실제 이 우리 아크로미럴 아치에 잘 끼게 만들어서 충돌을 유발시키는 상태인데,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니어 테스트 할 때도 사실 이 자세죠. 이런 자세를 만들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 이 아치와 이 어깨 팔 사이에다가 프로브를 대고 실제 팔을 수동으로 외전을 시킵니다. 뭐 능동으로 외전을 시켜도 되지만, 능동으로 외전시킬 때는 근육들이 막 움직이면서 프로브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외전을 시켜서 관찰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경보와 충돌 동적 검사를 위해서 프로브를 관찰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극상근, 수프라스피나투스고요. 그리고 아크로미온이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이 아크로미온은 이 견봉학 공간으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외전할 때 쏙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쏙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즉 외전할 때 쏙 들어갔다가 다시 팔을 내릴 때는 잘 빠져야 되는데, 이 경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스프라스피나토스가 아크로미란 공간으로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 즉 벌사가 두꺼워지거나 뭐 여기 골극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프라스피나토스가 외전하면서 이 견봉화 공간으로 들어갈 때 뭔가 이 플로이드가 모이거나 혹은 딸깍 한번 거리면서 들어가거나 하는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충돌 증후군이 발생했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클리닉에서, 즉 한의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반드시 한번 실습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깨 관절 초음파 스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컬에 나가서 초음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위가 일단 어깨 부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그 가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초음파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발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2016, 17년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 재활의학회에서 아마 초음파 핸즈온을 그때 아마 했었던 어떤 사진인 것 같은데, 발목 관절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런 허리 부위를 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저희 치과 이 전공의들과 함께 초음파 유도와 시술을 같이 이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초음파를 활용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 장면은 이거는 아마 이 작년에 2024년 제주도에 열렸었던 이크마트에서 제가 이 초음파 핸즈온으로 실제로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께 초음파 가이드를 통해서 일반 호침, 약침, 침도, 매선침을 이 허리 부위에 어떻게 시술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프로토콜을 이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송에도 나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 나와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의사가 돼서 근골격계를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초음파라는 진단 기기가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기계일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 그리고 오스키, 그리고 또 어떤 사전 지식들이 어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지식으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